갱년기가 넘어가면 체지방률 30% 이상 훌쩍 넘는 건 시간 문제예요. 이때 칼로리 줄이고 저탄고지 막 이렇게 너무 공복 시간만 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 볼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진짜 효과 보는 방법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사실 이게 진짜 특급 비밀인데 뭘 새로운 걸 더 하기보다 지금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마이너스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체지방이 훨씬 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오랫동안 체지방률을 30% 이상 고민하던 분들도 살이 안 빠지게 만들던 그 마이너스 습관을 멈춘 뒤에 체지방률이 크게 떨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힘들게 더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두는 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는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일부러 긴 공복 시간을 두는 거 이거 그만하셔야 돼요.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 가질수록 지방이 더 잘 타는 몸이 된다. 그래서 최소 16시간 단식이 좋다. 하루 2끼가 더 잘 빠진다. 물론 공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. 위장이 쉬고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. 그런데 체지방률 30% 이상인 여성분들한테는 이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지방보다 먼저 근육이 깎이기 쉬워서 그런데요.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스트레스를 느끼죠. 이 스트레스가 적당할 때는 지방을 써서 에너지를 만들자 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몸은 지방보다 더 빨리 쓸 수 있는 근육부터 분해하려고 해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근육량이에요. 많이 들어보셨죠? 근육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비상 에너지가 있어서 공복 스트레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근육이 적고 체지방이 높은 사람은 이 완충 장치가 부족해요. 그러면 지방을 태우기보다 근육을 먼저 써버리는 방향으로 가기 쉬워집니다. 게다가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자율신경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. 낮에 이상하게 졸리고 불안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꽤 많죠. 특히 갱년기 전후 분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자율신경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서 긴 공복이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? 식사 간격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아침 6시에서 8시, 점심 12시에서 2시, 저녁 6시에서 8시 이 정도 흐름으로 끊어주는 거예요. 만약에 일정 때문에 식사 시간이 한 6시간 이상 벌어지면 그때는 그냥 참지 마시고 중간에 가벼운 간식을 넣으시면 됩니다. 작은 주먹밥, 고구마, 밤, 바나나 이런 거 같은 거요. 이런 보충식은 오히려 기초대사가 떨어지지 않는 걸 막아줘서 장기적으로 체지방 감량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2번째, 일주일 단위로 체중을 비교하는 거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. 사실 이거 어렵죠. 어제보다 오늘 1kg 더 늘었다.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쪘다. 이렇게 숫자에 너무 흔들리시는 분들 많죠. 저요.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. 이렇게 짧게 비교를 하면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. 무의식적으로 먹는 양을 더 줄이게 되고 몸은 그걸 또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. 예를 들어서 체중이 올라왔다고 아침엔 빵만 먹고 저녁에 밥 줄이고 단백질 쉐이크만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몸은 절약 모드로 전환해버립니다. 특히 섭취 칼로리를 줄였는데 소비 칼로리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정작 체지방에 빠질 수 있는 차이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. 극적으로 늘고 줄지 않아요. 실제로 음식물 수분 부종 때문에 체중이 1~2kg씩 오르고 막 출렁이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. 특히 여성들은 수분 변화폭이 커서 짧은 기간 체중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죠. 그래서 체중은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~2개월 1년 단위로 흐름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날씬한 건 맞거든요. 지금 당장 숫자가 아니라 전체 방향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3번째, 먹는 것 자체를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. 그걸 그만두시는 게 살 길입니다. 여행 갔을 때, 회식 갔을 때, 모임에서 많이 먹었나? 다 망했어. 이렇게 생각하신 적 진짜 많으시죠? 저요. 그런데 그런 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다이어트 중에는 기초대사를 회복시키는 또 좋은 탄수를 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. 다이어트라는 건 결국 평소보다 덜 먹는 시간이 쌓이는 거잖아요. 말 그대로 몸 입장에서는 계속 영양이 부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몸은 점점 더 절약 모드가 되고 기초 대사가 더 떨어집니다. 그런데 여행이나 모임처럼 일시적으로 섭취가 막 늘어나는 날에는 체중은 잠깐 오를 수는 있어도 몸은 그동안의 부족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게 돼요. 그래서 오히려 대사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이런 게 왜 운동하시는 분들 치팅데이라고 해서 건강한 탄수 먹어주는 그런 날 있죠. 그 치팅데이가 이런 원리입니다.
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요. 많은 분들이 체중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음날 더 굶고 더 막 정말 먹어야 되는 주식을 안 먹고 공복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요. 바로 이런 행동들이 체지방을 감량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많이 먹은 날은 그냥 망했다가 아니라 몸이 잠깐 숨 돌릴 시간을 가졌구나. 내 몸이 진짜 이거는 필요로 했구나.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. 그래야 폭식을 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건 그 다음날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고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. 네 번째, 한 가지 영양소에만 집착하는 거, 이거 그만두셔야 돼요.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. 단백질은 잘 챙기면 된다. MCT 오일만 먹으면 지방이 다 탄다.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 영양소만 붙잡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집중형으로 먹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. 하지만 체지방률 30% 이상인 여성분들한테 더 중요한 건 특히 어떤 영양소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을 줄이는 겁니다. 제가 왜 지방 드세요, 버터 드세요 하는 건, 고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 워낙에 중년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가 자꾸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. 소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점점 탄수화물 채소 아니면 그런 밥방면 이런 아니면 단백질 파우더 이런 것만 더 늘려가거든요.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균형 있게 먹는 식단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.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은 근육과 신경의 재료고 지방은 세포막과 호르몬의 재료예요. 이 중 하나만 과하게 줄이거나 또 과하게 챙긴다고 해서 몸이 그렇게 예쁘게 쇽 빠지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식으로 먹는 식사, 한상 차림 있죠? 그 구조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게 특히 한식의 우수성이 그거잖아요. 그래서 주식 하나, 단백질 반찬 하나, 채소 반찬 하나, 국이나 찌개 하나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정말 안정적이에요. 예를 들면 잡곡밥, 달걀이나 두부, 생선, 나물 반찬, 된장국, 미역국 이 정도만 해도 진짜 균형이 딱 맞습니다. 몇 개 완벽하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. 중요한 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반찬 가짓수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빈도를 늘려주는 겁니다. 하루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 평균이 균형이 이렇게 잡혀있는 식단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. 다섯 번째, 내가 살찐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남이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내가 실제로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줄이기만 하거나 또 수면이 부족한지 활동력이 적은지도 이것도 고려도 하지 않은 채 SNS에서 본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막 따라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제대로 따라하지도 않죠, 여러분. 그런데 당신이 진짜 살찌는 이유는 남의 성공 사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생활 패턴 안에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너무 적게 먹어서 기초 대사가 떨어진 게 원인이라면 먼저 식사량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과식과 간식이 원인이라면 식재료를 아니면 또 식사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. 잠이 또 너무 부족하다. 그것부터 손봐야 되고요. 특히 체지방률 30% 이상이라면 남의 답을 복사하는 것보다 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진짜 빠르고 현명한 길입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식사, 수면, 활동량 이 세 가지를 다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. 식사는 식단 앱으로 기록해 보시고 수면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체크해서 적어 보시고 또 활동량은 하루 걸음수로 체크해 보세요. 식사는 내가 얼마로 실제로 먹는지 영양 균형이 맞는지 보시면 되고 수면은 또 하루 7시간 전후가 되는지 중간에 자주 깨는지 활동량은 최소 하루 6,000보 이상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셋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찾아서 그것부터 고치면 됩니다. 이 과정이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체지방률 30% 이상인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진짜로 빠지는 원인입니다. 방법입니다. 자, 체지방률 30% 이상인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. 체지방률 30% 이상인 여성분들이 반드시 그만둬야 될 5가지. 첫 번째, 긴 공복 시간을 일부러 만드는 거. 두 번째, 짧은 기간 체중 숫자에 집착. 두 번째, 매일매일 체중 재는 거. 세 번째, 먹는 것에 죄책감 가지는 거. 네 번째, 한 가지 영양소만 먹는 거. 다섯 번째, 내가 살찐 원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. 살은 무조건 더 참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.
내 몸이 왜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또 그걸 방해하는 행동부터 그만두는 거.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지금 내 루틴 중에서 이건 내가 당장 멈춰야겠다 싶은 게 뭔지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.